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8월의 시작부터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 엄청 더웠고요. 증시는 또 매우 춥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좀 편하게 증시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증권사 자료를 검토하다가 한 두 개 정도 자료가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기 유명산에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캠핑 다녀왔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예약하고, 고 캠핑인가? 거기 예약하시고, 하루에 10,000원입니다. 평상. 그래서 저는 상관없지만, 그냥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근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좋지 않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를 그래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일단 기댈 수 있는 언덕에 사라졌다는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FOMC 끝나고 난 이후로 악재가 또 터지면서 사실 그 분위기를 급냉시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벤트로 인한 정점이 지났어요. 대부분 선진국 증시도 다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미국, 중국, 유럽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됐고, 어쨌든 이 현실이 아주 냉정하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종목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게 사실은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전 업종이 다 빠지고 전 종목이 하락하는 와중에서 사실 이 나무만 보고 있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나무만. 이 숲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숲이 죽어가는데, 나무만 보고 있는 것은 늘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증시 전망과 이제 분석으로 계속해서 7월 말까지를 경고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시 전망과 반등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잘 파악해서 그 바닥을 잘 잡는 이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바닥은 맞추진 않았지만 바닥권의 그 증시를 잘 예측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실전이거든요. 여기서 언제 얼만큼 반등할 것인가, 타이밍과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잘 맞을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일단 가장 문제였어요. 1180 그리고 지수가 2020 요 레벨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환율이 1200원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지수가 2000선을 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환율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 환율은 외국인의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2000선이 감사한 수준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국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지금 현실화돼서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일단 글로벌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죠.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도 재점화되는 모습이었고, 연준 의장이 FOMC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다.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했지만 금리 인하는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애매한 포지션을 취한 거죠. 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인하했지만 계속해서 내릴 건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0.5%까지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했지만, 이 부분이 또 반영이 안 되면서 시장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지금 축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대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내용들 후폭풍까지 좋은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또 보면, 일단 일본과의 갈등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는 않겠죠.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몰고 가는 상황에서 각
이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서도 이 지금 한국과 일본 무역 수출 분쟁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었고 FMC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수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의 이슈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어두운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상황입니다. 뒤에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주요 글로벌 증시의 등락률 해서 한국이 가장 변동폭이 컸습니다. 5%로서 뭐 안 좋은 건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보시면 뭐 CDS 프리미엄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도 관련된 리스크를 이 차트에 반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막 높아져 있으면 한국이 돈을 프리미엄을 이만큼 주고 거래할 만큼의 그런 위험한 국가다라는 부분인데 뭐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도 프리미엄이 크게 붙지 않았어요. 한국은 뭐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증권사의 그 데이터 내용이고요. 정말 안전한 건가? 라고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월 달에 한 달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증권업종, 보험업종, 전통적으로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보험주도 마찬가지,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 다 빠졌습니다. 건설업종은 정권의 지금 최대 피해를 받고 있고, 철강, 반도체,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빠졌습니다. 주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급적으로도 완전 외면당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일단 관심 있는 종목이 없었어요. 관심 있는 업종이 그나마 서비스 업종에 NC소프트가 리니지 2M 얘기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또 반등했던 대형주 중에 비중이 크게 담았기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외국인들도 완전히 수급 열애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나빴어요. 자, 앞에 이 상황을 이제 8월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보면 일단 금리 인하 결정되고 난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가 됐죠. 그래서 8월에 이제 증시 유일한 탈출구를 보시면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트럼프 지금 이 내용이 최근 내용인데 일단 트럼프가 관세 10% 부과를 또 추가로 2,500달러에서 3천억 수준으로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일단 관세를 또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무역 협상을 실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빈손이었습니다. 그 다음 회의는 이제 9월 1일, 그다음 9월 이렇게 해서 다음 미팅까지는 또 이런저런 내용 가지고 시장의 급등락을 또 이끌어낼 것 같고요. 전혀 이견을 좁히지를 못했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미국의 농산물을 사겠다고 해놓고는 또 화웨이를 풀어주면 사겠다. 또 이러면서 약간의 또 그 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빈손으로 끝난 그런 내용이고 일본이 또 문제죠. 일본은 어쨌든 7월 1일부터 지금 오늘 8월 5일까지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끌어오는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이슈 상경입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불매운동까지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을 단행했고 선제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면적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슈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이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지금 앞에 보셨던 그 악조건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극적으로 해결되거나 일본과의 어떤 무역 마찰이 해결되는 게 증시의 어떤 그런 돌파구라고 보여진다면 그러면 과연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한일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무역 수지를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 번째에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홍콩 다음으로 한국에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오래가긴 힘들 거다라는 부분이 여기 내용이었고, 아베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아마 지금 뭐 20% 너무 다르니까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리서치 회사마다 달라서 일단 저는 평균적으로 20, 30%는 봅니다. 그러면은 20, 30%대에 하락하는 그런 국면, 아베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일단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집결할 수 있는 보수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지금 집결시킬 수 있는, 또 나이 든 분들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오래 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내용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돈을 남기려면은 어쨌든 무역 분쟁을 빨리 끝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은 길게 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큰 거거든요. 좋아. 그럼 일본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앞서 보셨던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수출 규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완전 가능한가? 근데 사실상 쉽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한국의 증시가 워낙 다이나믹하고, 하방으로 다이나믹하고,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말 팩트예요. 이거는 MSCI 전 세계 지수에 이 많은 괴리율을 벌였던, 5년 단위로 많은 괴리율을 보였습니다. 오를 때는 올랐지만 사실 이거는 오르는 거는 또 우리가 잘해서 올랐겠습니까? 어떤 외국인들이 사줬겠죠. 그렇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 괴리율을 보세요. 글로벌 증시 MSCI 전 세계가 2018년에 11% 빠질 때 21%가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괴리율이 10%입니다. 전 세계 지수에서 10%나 괴리율이 벌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빠질 때는 더 했습니다. 15%전 세계 국가 오를 때 한국 마이너스, 그래서 15%나 마이너스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 코스피는 이렇게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봤더니 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최저치 2011년 이후에 지수는 이렇게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빠진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했더니 이렇게 빠져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의존도가 너무 크고, 일단 삼성전자를 이런 대형주를 자꾸 때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관련업체, 광고업체, 뭐 제조업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봐야 된다,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 뭘 사는지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이 내용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3중 바닥이긴 합니다. 3중 바닥이긴 하고 월봉으로서도 거의 뭐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이 여기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200에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단 다시 그 전 레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서 보셨던 내용들이 과연 단기간에 해결될 것인가? 단기간에 극적으로 해결돼서 지수 저점에 왔던 부분이 이렇게 사실 해결, 그리고 앞에 큰 문제들이 해결,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된다면 정말 금방 순식간에도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들이기 때문에 2000선을 확실한 지지선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도 정말 거의 바닥권에 왔어요. 정말 3중 바닥형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해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해결되질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본 부분들이 오히려 또 잘 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정말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많다면 이럴 때 사는 게 맞지만 분명히 반등하겠죠. 이게 이렇게 꼬꾸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증시도 근데 이런 상황이 과연 단기간에 올 게 아닌데 굳이 여기서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또 많은 베팅을 할
타이밍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 앞에 앞선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뭐 국내 순이익 뭐 전부 다 개선 가능성이 낮잖아요. 상고하죠 하지만 저라는 걸 알면서도 하반기로 저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관심이 가는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론적인 말이 지금 정말 절실한데 일단 동목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일단 기댈 언덕이라는 그 소멸의 이슈가 아주 크다는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과연 뚫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부딪힐 것인가에 대해서 0.25% 인하에 그쳤고 금리 인하도 향후에 잘 모르겠다 해버리는 바람에 바로 심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죠.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니케이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뭐 양적 완화한 이후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미국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때문에.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죠, 얘네들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했다가 지금 또 아주 큰 폭으로 뭐 지수가 3%씩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삼중 바닥형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물론 반등하면 저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전고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보셨으면 하고요. 뭐 안티가 아니고 사실 뭐 그냥 차트 보고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환율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환율과 이 지수는 완전 정반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증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중국도 이거 보세요. 삼천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분위기가 좋다라는 부 트럼프가 잠시 또 우호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중국이 바로 또 자기 카드를 내밀었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는 모습이었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 빠지면서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낮 그리고 밤 합치면 거의 5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선물 지수로. 그러면 아마 다음 주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월요일 하락은 뭐 기정사실하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지만 현금화를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자, 8월이 앞에 보셨다시피 좀 무서워요. 현금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사실 7월 중순 이후로는 고점과 저점을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현금화 하라 했는데 어떻게 이거 떨어진 와중에 현금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더 떨어졌지만 현금 확보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이 있던 종목들이 막 떨어지는데 안 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고하저의 내용은 뭐 크게 봤을 때 7월 이후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실과 이론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화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더 무서운 이유가 아닐까 싶고, 2000이 주는 이제 기술적인 기대감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사고 싶은 2000이라는 바닥이거든요. 삼중 바닥. 그렇지만 앞서 보셨던 내용들을 정말 무섭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앞서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기대 언덕이 한두 개라도 있던 부분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물려 있다면, 그리고 물린 규모가 꽤 크더라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여기서는 주식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정말 주식을 진짜 못하겠다, 이거는 진짜 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접으시려면 안 보고 계시다가 올라올 때 요때 팔아야 돼요. 요때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10년 동안 13년 동안 박스권에서 증시 갇혀있는 거 보여드렸죠. 11년 가까이.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재수없게 여기로 가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 머무는 게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당장 급한 돈이 아니시면 올라올 때 뭐 모바일이나 다 삭제하시고 그만하시더라도 지금은 포기하시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추가로 진입하시고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한미일 수출 규제 이슈, 그다음에 금리 인하 9월 이슈까지 1, 2, 3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이 어쨌든 굵직굵직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이 명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당연히 기술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지만 반등을 한다면 그냥 반등할 수는 없어요. 옛날같이 차트 보면서 주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때가 반등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주식은 대형주다. 이거 올라올 때 코스닥 잡주가 증시 이끌어가면서 올라올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100% 장담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10% 20% 내외로 그렇게 주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00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615, 역시나 600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600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고, 지금 정말 주식이 그냥 버티고 재미없으시다면 코스닥으로는 재미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00선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 파란색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전기전자업종에 1,500억 가까이 개인들이 한번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또 어쨌든 시장 투심을 이 전기전자업종 1,500억 수준의 매도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국인들은 3,900억 매도하면서 전 업종에 걸쳐서, 아까 보셨죠 앞에, 전 업종에 걸쳐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증시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만 올라올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보셨죠? 제가 지난 방송 한 5, 6일 된 것 같은데 인버스를 담고 있더라. 딱 그 이후로 계속 인버스 담고 있어요. 기관들은요.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보면 다 IT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화학 물질, 화학 업종도 그렇고. 때문에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의 그런 내용들과 어떤 테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사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현대차를 보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버텨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 보고 있고, 상상인 보고 있습니다. 상상인 외국인 조금 들어오면서 일단 개인이 털어졌어요. 물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국매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차트 추천드리자마자 오른 척 하다가 또 빠졌고 한 번 더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120의 선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워낙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랑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나. SL과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종목보다는 이제 새로 신규 진입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이슈가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이제 9월 금리나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또 한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도 이제 9월 FOMC까지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거. 정말 힘들더라도 손절하시면서 현금으로 어설프게 보유하시는 거는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하라고 할 때 하셨으면은 지금 안 하겠지만, 이때 못하던 거를 지금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정 안 되면 FOMC까지 기다려보지 뭐 하시는 그런 마인드로 8월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많이 더울 텐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힘찬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